수평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예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역사 책방 서평단 1기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먼저 역사 책방 배경란 대표님의 환영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할 때는 제목이나 아니면 주로 저자 그리고 이제 서평 같은 것들을 보고 책을 이제 뽑는데 점점 뭐랄까 책에 관한 이야기가 상업적인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순수하게 책을 읽고 그냥 꼭 멋있지 않더라도 자기가 느낀 바를 좀 진솔하게 만약에 이야기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다가 우리 우 대표랑 얘기하다가 이제 그게 실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평 쓰는 게 또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요번에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은 걸 그냥 진솔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약간의 그래도 이제 이 훈련도 좀 하고 또 한번 책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널리 좀 읽히게도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래서 서평단을 모집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또 서평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책방 하다 보면 책을 그냥 인테리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기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다양하게 연령대나 아니면은 관심 분야가 좀 다양하게 모일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과 저기 예은 기자 포함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그래도 뽑은 거고요. 아무런 기준 없이 정말. 그리고 함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좋은 선례를 남기면 또 사실 뒤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글들이.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역시 기대했던 대로 또는 기대 이상으로 역사 책방을 매개로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슨 사회적 이해관계나 또 흔한 각종 대학교의 어떤 최고 경영자 모임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책을 좋아하고 역사라는 테마 공통점도 있고 저희도 기꺼이 여러분들의 어떤 매개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활동하는 게 돕고 또 좋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인연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한 고리 동창이나 동문이나 이렇게 않고 이렇게 책방을 통해 매개한 모임이 아주 오래 가고 평생 또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백 대표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좀 고르게 너무 이렇게 꼰대들만 모여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영한 사람만 모여도 안 되고 골고루 세대 배분도 하고 안 오신 분도 있는데 또 세대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지향하시는 것 같아요. 서평을 어떻게 쓰는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두 분이 느껴지는데 저는 앞으로 다른 명칭으로 팬맨으로 부르세요. 팬맨. 기억하기 쉽죠? 그대로입니다. 팬하고 맨, 팬맨. 님자도 붙이고 팬맨이라고 부르시면 전체적으로 오늘 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 서평가도 아니고 글 쓰는 직업이 있지만은 제가 책을 여러 권 쓰기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서평을 쓰게 된 그럼 제가 독자로서 정직한 서평 쓰기 이런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서평을 쓰는가를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서평을 이렇게 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은 서평기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짜지는데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회부 정치부 IT 전문 기자 칼럼니스트 그다음 책을 또 여러 권 썼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미샤 3,300년 신화라는 책이었습니다. 읽은 건데.
그다음에 이제 아마추어 서평기였죠. 전문 서평가는 아닙니다. 역사책방 뉴스레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팬맨 편집주가 제 아이디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책을 좋아하고 글 쓰는 직업을 가지고 전문 서평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서평이라는 글쓰기잖아요. 사실은 모든 글쓰기에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꼭 서평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 칼럼. 이 부분은 오늘은 서평만 하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글쓰기론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필요하면 강의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 무료입니다. 저도 시간당 임금이 높은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특별히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서평이 두 가지 같아요. 이건 저 표현은 아니지만은 나를 위한 서평 쓰기가 있고 남을 위한 서평 쓰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서평 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이죠.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어떤 꼭 활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책을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뭔가 좀 표현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거 아깝다, 공유하고 싶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서평 쓰기죠. 나를 위한 서평 쓰기에서 다른 사람 가는 요 두 가지가 축인 것 같아요. 저 역시 똑같은 과정을 겪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독서를 즐기면서 자신의 책을 쓰는 기초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가르치고 저는 독서를 좋아하니까 책을 무지장을 보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하더라고요. 독서를 하고 나서 그냥 독서하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면은 이게 쌓이면은 자기 컨텐츠가 돼요. 그러면은 결국 쌓이면은 자기 책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목표를 삼아서 축적을 하고 난 다음에 책 한 권서는 목표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생산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잠시 끼어들자면 이 프로그램 하면서 여기에서 배출된 어떤 분이 역사책방에서 북토크하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기하고 경쟁자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기에서 빨리 하세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왜 서평을 쓰게 됐냐면은 저는 문화부 기자가 아니니까 북담당이 아니잖아요. 사회 정치부 IT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쭉 얘기해 놓습니다. 우선 서평이라는 뭔가 보면은 저한테 보면은 사실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외국 신문이나 국내 신문을 보면 서평란을 봐요. 주말에 편하게. 그런데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불만이냐? 자, 이거는 제가 그 독서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 그런데 어떤 불만이냐면은 일단 그 제가 속한 언론사도 마찬가지지만 실망한 책이 많아요. 왠지 모르지만 서평은 멋있게 소개되는데 그 다음에 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전문가는 전공자가 아닌데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서평을 쓰거든요. 자기 예를 들면 문학 전문 기자가 문학에 쓴 거는 인정. 근데 제가 잘 아는 경영이나 디지털 트렌드나 이건 아닌데 그래서 출판사 제목 보도자를 근거를 가진 게 없다는 거죠. 외부 교수들이 쓰는 건 또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이름으로 근거로 인정해 줄 만한데 그 사람들도 예술가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벽돌책을 어떻게 읽고 쓰냐 그거 힘들죠. 아까 말씀하신 300의 책을 제대로 읽고 쓴다는 게 어려운 현실인데 그냥 독서라면 모르지만 그걸 비평을 하고 소개를 한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데 제 책을 써가지고 저는 세상을 움직일 만한 책이라고 갖다 주면 요만큼 실어줘요. 한 3문장 정도. 그걸 보고 독자들이 어떻게 제 책에 대해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 사례인데 최근에 이제 그 IT 자동차 전문기자 쓴 책인데 이렇게 썼는데 저만큼 났어요. 이렇게. 저거 보고 뭐 소개되겠습니까? 3문장이에요. 3문장. 네. 전부를 알기 어렵죠. 메인 저렇게 큰 데에 크게 써주면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면 사정상 정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정보가 쏟아지는 그 세상에서 기존의 서평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형식이 정해져 있고 큰 변화가 없다. 그게 뭐 제가 신문 한 30년 정도 다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양쪽에 큰 기사 2개 쓰고 나머지는 조각조각 그다음에 전문가들 북스평 이게 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북스면 메인 기사 외에는 보도자료 기반이 대부분이에요. 출판사가 제공을 잘해가지고 그다음에 기사 형식 때문에 정보가 너무 적어요. 제대로 알고 싶은 입장에서. 그리고 대형 출판사 신간 위주라서 소재가 제한적이에요. 빠지는 책이 꽤 많더라고요. 채택되지 않으면은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미안하지만 기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뭐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는 오랫동안 그 분야를 지켜본 사람이 제대로 서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직한 서평이 뭔가 이걸 나는 본 거죠. 근데 이게 계기가 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그런 차에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트워크에서 많은 민원을 받는 게 책 소개예요. 지인들이나 특히 이제 CEO 같은 사람들이 부인이 책을 내면 소개를 시키고 저는 읽고 가거든요. 저한테 부탁하는데 모든 언론사 비슷해 문화부가 상당히 자기 권위가 있어가지고 남이 부탁한 책을 잘 안 실어줘요. 그리고 후배들 시켜가지고 보도자료를 쓰는 경우가 그러면 이제 세 줄 하는 거죠. 제문단. 그건 많이 생기준 거고 표지하고 한 줄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생생만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내보니까 누구 부탁해봐야 많이 나오면 세 줄, 짧게 나오면 한 줄이잖아요. 그럼 내가 쓰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근데 직접 쓰려고 하는데 저도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한 권을 다 읽고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짱으로 굴렸죠. 야, 정직하게 한 장만 제대로 읽자. 300페이지라도 한 챕터만 제대로 골라서 정독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마인드맵으로 메모 분해를 했어요. 정확하게 한 장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요즘 이제 온라인 시대니까 이제 신문보다 온라인에 이제 많이 길게 실어졌죠. 이제 저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출판사도 재미있게 쓰고, 뭐 이렇게 지인한테도 재미있게 쓰고, 본인도 자기 책을 알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개인의 스핑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맞습니다. 지금도 꽤 많습니다. 이게 이런 목록들이 다 제 지인들입니다. 지인들. 도봉설아, 손정미 작가, 조선순 선배, 그 다음에 뭐 나태주 씨 저런 거는 이제 제 아는 대학 선배 출판사신 분, 또 뭐 창의가들이다, 뭐 스타트업, 뭐 오케아, 아는 출판사, 이렇게 큰 좋은 책도 있고, 저 대형 출판사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쭉 제가 쓰다 보니까 어느덧 아마추어 수평가에서 직업적 수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도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나는 어떻게 쓰는가 하고 노하우를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스평 이렇게 쓴다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평하는 책도 여러 권 읽어봤는데 또 막 강조하는 부분은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장이라도 정도가 제대로 요약해보자 이 주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장 읽고 난 다음에 앞부분의 서두에 제 소감을 씁니다.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요약하고 나서 쓰는 거죠. 소감을 읽어보니까 느낌 오잖아요. 다른 독서와 다른 지식과 의문점,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앞에다 살짝 붙이는 거죠. 바로 그럽니다. 어떤 책이라도 보니까 저의 경험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코카서스 여행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때 마침 아르메니아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잖아요. 읽어보니까 아르메니아가 굉장히 가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인데 뭐 전쟁도 하고 이런다는데 마침 거기 갔다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낯선 분야는 또 좋아요. 낯선 분야는 한 장만 읽기에 마음이 부담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 접하는 분야인데
흥미가 생겨요. 갑자기 지식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한 권을 다 하려고 하면은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데 한 장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맞습니다. 낯선 분야인데 한 장만 요약하고 읽으려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책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을 하시겠지만 남이 시키면 안 하지만 자기가 재밌으면 알아서 밤새 책 읽잖아요. 똑같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직한 서평을 이제 아주 오랫동안 제가 한 10년에 걸쳐서 하면서 열줄 서평이라는 포맷을 이제 개척한 겁니다. 저희 이제 역사책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약간 같은 건데 일단 정독하면서 메모를 하고 메모한 내용을 그 10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줄 정리를 읽으면 다시 논리적 구성을 시도합니다. 그대로 저자 논리대로 10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자도 보면은 읽어보면 이제 한 정도면 중언부언하거나 같은 얘기를 자기는 강조하려고 2번, 3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정독하면은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합쳐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저자의 논리도 비평적 관점도 저절로 생겨요. 그대로 요약하고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 논리 구성을 지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전의 독서 경험, 체험, 흐름, 인사이트를 붙여 내 생각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서평서이라는 게 이런 흐름을 갖고 잘한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이 정직한 서평이 어떻게 활용되고 연결되는 체험을 바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10줄 서평이라는 포맷을 고안해서 활용을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역사책방 뉴스를 했다 때문에 더 포맷이 더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드리자면 매주 한 권을 서평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책광 대표가 저한테 매일 새 책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잘하는 분야가 한 10개 중에 2-3개는 되겠죠. 나머지는 처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매주 안 하면은 안 되고 또 보도자료 하기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좀 정성도 없고 역사책방답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역사책방 서평을 매주 한 권씩 하면서 10줄 서평을 해야 되겠다. 한 장은 읽을 시간이 있더라고요. 정도에서. 그 다음에 그걸 잘 정리를 잘 해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정직하죠. 이렇게 그 카피라이터 책도 보면 요즘 광고 카피라이터 약간 뻥이 세가지고 책 그 표지에 있는 선전들은 너무 좀 망우성이 많아요. 실제 내용으로 많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피보다는 실제 내용을 요약해 주니까 책을 읽는 사람 선택하고서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줄 서평이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개 정도는 매주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젊은 기자들이 이 포맷을 가지고 새로운 출판 서평을 해보자. 여기 목표는 하루에 1개씩 한번 해보자. 책도 뉴스처럼 일주일에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 1개씩 한번 소개를 해보자. 그리고 신간만 하지 말고 또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서 관심이 있으면 그 이슈에 관련된 책을 해주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목표를 삼아 보는 거죠. 그럴 때 10줄 서평이 굉장히 좀 정직하고 정말 줄 수 있다. 자, 이제 장단점을 이제 볼게요. 독자 관점부터 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문장이 이렇게 뭉쳐져가 있으면은 빠르게 훑어봐요. 저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닌가. 이게 그죠? 내 업무가 아니면은 그럼 빨리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10줄 서평은
한 두세 문 정도 문 좀 맞으면 읽으면 되고 안 맞으면 넘어가면 되죠. 순서대로 읽기 쉽고 그런 것 같아요. 단점이 뭐냐? 전체 내용을 분석하지 않으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평성이 약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평서기의 고단이죠. 나를 위한 요약에서 내 관점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평이라는 것은 그 지식 사회 맥락 예를 들면 디자인계 뭐에서 이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슈들에서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시각을 제공하는 게 비평이죠.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 비평성은 약합니다. 넘어가거든요. 다 됐나? 그다음에 작성자 관점에서 볼게요. 자, 작성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일단 요약 영역에 크게 도움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서 도움됩니다. 어떠냐면은 보고서 쓸 때, 기획 쓸 때 딱 파워포인트 만들지 마세요. 그 꾸미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필요한 10줄을 요약해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논리적 구조를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아마존에서는 파워포인트 PT를 안 해요. 제가 10줄 요약하고 좀 다른 걔네들은 문장을 써요. 서사형식으로 스토리가 들어가요. 그거 가지고 회의자를 쓰거든요. 실제로 이 10줄로 모든 업무나 기획을 요약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랑받는 직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자발적 독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벽돌책이라고 말하는 책들은 처음부터 읽다가 다 작심 3시간이죠. 그리고 억지로 읽고 나도 머리 하나도 안 들어요. 자발적 독서가 아니죠. 의무감을 읽는 거죠. 특히 고전 같은 거. 한 장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다른 거 읽으면 뇌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직업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10줄로 쌓아놓으니까 재활용이 돼요. 그 인용을 할 수 있잖아요. 쌓아놓으니까 제 칼럼 쓸 때나 책 쓸 때나 그대로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원재료로 써볼 수 있어요. 마치 그 음식 재료를 착착착착 재놓는 것 같아요. 잘 쓸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제가 10줄 쓸 쓰는데 외부 잡지사나 큰 그 데서 이제 스평 들어오면은 제가 10줄 스평 한 2개, 3개 합쳐가지고 엮어서 쓰는 거죠. 아주 쉽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준을 높이면서 이제 자기 전문 분야의 스평성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독서량이 적을 때는 책의 일부만 접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건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여러분 독서했지만 지금부터 책을 쌓아오시면은 3년, 5년, 10년을 계획을 쌓아오시면은 1년 차에 독서량이 적을 때의 시각하고 3년 쌓이실 때 이렇게 매주 한 권 정도 10줄 요약을 했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거 하고 실패하면 제가 돈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3년 또 꾸준했는데 내가 이게 수직 상승 안 하더라. 그러니까 독서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독서량도 중요하지만은 요약을 정리해간 정리도 하면서 내가 다시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IT 하시는 모듈 형태로 보관해 놓는 거거든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 블로그 쓰면 못 꺼냈어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블로그로 막 내 감정도 쓰고 해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글이 너무 미숙하고 내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가 없어. 10줄 요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은 내가 안 쓰고 그 부분 그대로 가져다가 재활용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또 맞습니다. 독서량이 적을 때는 다른 지식과 연결의 능력이 잘 발휘가 안 됐습니다. 이게 쭉 다 3년쯤 쌓이면은 이 얘기는 이거네. 우리가 가다 보면은
사실 지식은 한 동네거든요. 디자인하고 법하고 뭐 개발하고 건축하고 떨어져 있는 거 같죠. 쭉 가면 한 동네예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유현진 씨가 요새 건축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람 구라는 대부분 총기운세나 다른 인문학적 구라에다 건축만 갖다 붙인 거예요. 정치학도 인용하기도 하고 공간만 갖다 붙이 전염병 인사하고 갖다 붙이지 오리지널 건축 얘기 안 해요. 내가 그 구라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니스가 살 것인가 그죠? 그럼 뭐냐면 그 양반은 독서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많이 읽어내니까 건축 동네에서는 이 책을 안 읽은 거야. 갖다 붙이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읽고 난 다음에 건축 얘기에 딱 갖다 붙이니까 뭐 있어 보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자기 오리지널 하나도 없어요. 독서량이다. 자,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 책도 제가 좀 많이 읽었는데 무슨 메모에 관한 책이 왜 그리 많아요. 특히 일본에는 메모의 기술, 메모술 이런 책들이 무수장 나오고 계속 나와요. 또 시대에 따라 달라요. 지금 또 디지털 시대에서 보니까 다른데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제 메모라는 건 책을 읽으면서 10줄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을 뽑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경험한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쓰는 그 이렇게 나열식 그 독서노트 쓰는 거죠. 문장을 그대로 노트 하나 들고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죠. 책을 읽으면서 물론 책에다 직접 쓸 수도 있는데 책에다가 이렇게 그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하는 게 있죠. 그보다는 저는 필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전자책을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책에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스크랩이 됩니다. 전자책 스마트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자책 단말기도 있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좀 효과적이죠. 경제적이죠. 저 필사법보다는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되지만 그 다음 기능은 마인드맵 기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한 장을 딱 한 바닥에다 한 장을 요약하려고 했었어요. 내용이 이제 아주 긴 거는 그렇게 안 되고 서너 장 나오는데 그럼 한눈에 딱 들어가죠, 한 장이. 이걸 보면은 요약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짐작하다시피 전자책은 굉장히 스크랩하기 쉬운데 조금 책에 빠지들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저거는 굉장히 그 책에 빠지면 읽으면서 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구조적이지가 않고 얘는 딱 내용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이제 중심 노드부터 가지 딱 논리적 관계라든지 주는데 이 마인드맵은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전수를 시키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표준화되어 있는 기법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마인드맵 이런 거라 깨달은 사람은 잘 활용하는데 그게 왜 해야 되지? 의식을 푸는 사람은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그 최고의 기법은 저거예요. 이거는 메모 독서법이라 신정철님의 책에도 나와요. 이게 왜 최고 기법이냐면은 요 마인드맵으로 기법을 하고 난 다음에 요게 바로 독서 모임 가서 발제문을 쓸 수 있어요. 메모가 바로 발제문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그 중요도가 강약이나 논리적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무료 강의해 드릴게요. 최고의 요약 기법이다. 근데 굉장히 그 표준화하고 전수롭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력과 논리력과 독서력이 굉장히 바탕된 사람이 잘해요. 그게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 읽고 난 다음에 압축을 하고 논리적으로 뜯어서 분해해야 되는데 압축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 책에 없는 단어로 묶어서 키워드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이제 말씀드린 게 되게 그런 얘기입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좋죠. 그런데 타이핑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필사는 전체 스크랩 기능 집중해준다 이런 건데 근데 저의 선택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 따라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장비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제 이제 마지막 장구는 해결했습니다. 스마트 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쓰면은 필기 인식으로 스마트폰에서 필기 인식 바꿔줘요. 저는 또 큰 노트가 있거든요. 손으로 써요. 그게 참 좋더라고. 독서에 집중력으로. 쓰면은 필기 인식을 해가지고 제 메모한 거를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워드 프로세서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논리를 해요. 그게 제가 이제 해보니까 마인드맵 아까 말한 타이핑하는 게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또 관심을 가지시면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대로 두고 이제 필기 인식이 되고 워드 파일, 텍스트 파일을 바꿔줍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책을 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필기 인식해서 이렇게 이제 저장해서 구글 독서에서 불러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차 한 잔을 좀. 네. 마스크 끼고 말하니까 목이 이상해 보여요. 이번 주 빨리 했습니까? 아니요. 들을 말 하십니까? 물 한 잔 마시면 돼요. 말씀하시는 거는 강의자는 우리가 또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벗으셔도 되는데 네. 혹시 또 여러분이 조금 복잡해요. 이게 되게 숨이 막히네. 이제 실습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해가 어렵다, 너무 빠르다 하시면 좀 이렇게 댓글을 걸어주세요. 팬맨 이러면서 그죠? 자, 여러분들 과제를 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을 골라보세요. 또 읽고 싶은 책도 좋습니다. 그는 신간도 좋고 고전도 좋고 아무 책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책도 좋아요. 꼭 신간할 필요 없습니다. 읽고 싶은 책. 그 목차를 한 장을 고르세요. 이 고르는 원칙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그 눈 깜깜이로 골라요. 왜냐면 또 목차를 보면서 어느 게 고르면 나한테 효과적일까 고민하는 순간에 그 책이 읽기 싫어지더라고요. 뭔가 고민하게 하면 깜깜이로 고르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한 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을 노트에 필사를 해보는 거죠. 필사한 문장을 컴퓨터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10문장으로 정리정돈해보는 거죠. 이때에는 자기 의견을 넣지 마시고 그 책 저자가 쓴 문장을 가지고 10줄로 해보는 거죠. 이 10줄 정리하는 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앞부분에다가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문장 한 5문장에서 한 8문장 사이로 자기 생각이나 생각글을 덧붙이는 거죠. 문제 제기도 좋아요. 이 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더 알아봐야 되겠다. 내 독서 계획을 넣어도 좋아요. 더 알고 싶다. 그죠? 굳이 정직하게 쓰는 거죠. 또는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의 얘기는 왜 그럴까? 의문을 제기도 좋고 결론을 내려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쓴 게 지금 이제 스펙당 오신 거는 독후가 혼자서 간직하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역사책방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글을. 두 번째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런 표현을 들기 어렵지만은 좀 시사적으로 맞다. 또 우리가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스펙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그 IT조선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여러분 네이버에도 검색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제가 4명의 아이디를 써놨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워드 파일로 만약에 각자 아래 한글이나 MS로 만들어놔서 저희 첨부 파일로 주면은 그 열고 피드백을 다시 또 첨부 파일로 주고 왔다 갔다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딱 보니까 다 지메일을 쓰실 것 같은데
지메일을 쓰게 되면 구글 독스라는 그 공짜 워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려서 여기 이메일로 내명을 공유하기 기능이 있어요. 쉐어 기능이 있어요. 딱 해주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파일을 주고받지 않고 여러분이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코멘트를 달아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글을 막 손대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저희 멘토링을 해드리는 거죠. 코치ing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앞에 서문을 너무 길면은 10줄 들어가기 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좀 줄여주세요. 그죠? 줄여주세요. 또 10줄 스펙을 보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재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또 그 10줄 한 문장 한 문장 읽기 힘들게 너무 길면은 그것도 양을 좀 줄여주세요. 이런 코멘트입니다. 여러분 글에 대해서 읽고절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대안은 좋아하는 문제를 골라 정정을 한번 해본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한 장만 요약해야 되나요? 다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기법인데 제가 이제 관심 있거나 오랫동안 축적했던 분야는 그 한 장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읽어요. 통독을 하죠. 이게 잘하는 분야니까 통독을 해보면은 새로운 내용과 중복된 내용과 다른 책에 나오는 얘기 바뀌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이거는 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자, 그다음 10주에 꼭 지켜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스펙이 필요한 내용명한 표시는 아까 뭐 조금 다른 대답일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지금 기존 스펙의 불만이 뭐냐면은 독자적 얘기인데 그 기자의 선책을 보면 구름 잡는 얘기예요. 스펙이 의미가 뜨고 명령이 뜨고 이러는데 그 책을 갖고 실제로 읽어보면 안 읽게 많죠. 그 얘기인데 요약, 나는 스펙에 요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실제 문장. 근데 그게 카피처럼 쭉 늘어놓으면은 문장만 그래도 사탕 같잖아요. 솜사탕 같잖아요. 근데 10줄 요약은 논리적 구성을 해주거든요. 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요. 이 10줄이라는 게 기성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10줄 요약을 해보면 재밌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정리적으로 해보면은 이런 거죠. 친구한테 그 10줄로 쉽게 얘기해 주는 식이죠. 이거 이렇게 뭐 첫 번째 한 세 문장은 도입이고 그죠? 약간 전개하고 반전이고 결론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 언어라기보다는 그 저자의 언어로 10줄 요약해 주면은 정직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약은 들어가야 된다. 독후감 요약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인용이나 코테이션이나 그런 면에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만 10줄 요약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그 기성적인 스토리텔링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때에 굉장히 그 끌어주는 그 있어요. 형식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가 또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딱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이제 뭐 질의응답이나 수업을 끝났네요.